이해운 후보자한테 네. 만약에 낙마해서 할 일 없으면 유튜브 하나 개설하셔서 돈 일이 뭐셔요? 10년 만에 3배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3배 벌 수 있다. 경제방송으로 바뀌어야지. 재테크 채널 하나 예, 예. 오픈하시는 걸 그렇게.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저희 또 그분은 시간이 혹시 두 분은 세대가 음.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걸 받아본 적 있어요? 그 세대예요. 연식이 꽤 됐네. 따님이랑 있죠. 비슷한 혜태 세대예요. 종합 선물 세트 뭐. 완전 저희 친구 크라운. 아버지가 혜태 다니고 그 네. 그 세대예요. 너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 그거 받으신 적 있어요? 있죠. 너무 받았어요. 이혜훈 씨가 보면 종합 비리 세트 같은 느낌이. 종합 정말로. 세트. 야 다양하더라고. 음. 이거 정말. 그분 근데 저는 네,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네. 청문회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꿀잼 지금 사실 꿀잼 입국열차에서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계시잖아요. 피다니요. 저희는 정의를 위해서 그죠? 진실을 파헤치는 그죠? 건데 아까 이해운 괴롭히다니요. 후보자 저희가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있어요. 괴로울 거예요. 이 방송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그래서 힘들겠어, 저는 지금. 조금 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청문회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할 얘기는 그거예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요. 그럼 그리고 본질적인 호텔 질문을 경제학에 해야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를 무시하는 이재명식 경제 논리를 이해운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거는 지금 많이 까발려졌지만 경제학적인 논리를 이제 어떻게 궤변으로 승리를 할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조금 이제 좀 살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묘수 내지 꼼수가 악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네. 거예요. 아마 되게 멋있게 짜잔 나 이렇게 큰 통 큰 정치인이야 탕평책 이러면서 우리 원래 생각을 했을 텐데 점입 가경이라고 해요. 점입 그게 사실 좋은 뜻이었더만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사탕수수를 윗부분부터 먹으면 처음에 별로 달지가 않다가 갈수록 단맛이 나오는 점입 가경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래요. 요즘은 그게 갈수록 가관일 때 점입 가경이라 그러잖아요. 가경이 아름다울 가짜인데 요즘은 점입 가경을 가관으로 바뀌었구나. 갈수록 꼬라지가 말이 아니고 막 이걸 딱 넉자로 표현하면 이혜훈 씨 보면 점입 가경이야. 내일은 또 뭐가 나오려나 또. 그러게요. 네. 자, 저희 오늘 썸네일에서 여러분들께 광고를 했던 홍보를 했던 주제를 그래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입국열차에서 보수가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까? 보수 통합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정말 좋은 토론들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표 친한계 두 분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방송을 보셨는지 친한계 대표 의원인 김성원 의원에게 정책위의장을 제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이 자리는 김도읍 의원이 관둔 자리죠. 그래서 어제도 김도읍 의원까지 관뒀으면 장동혁 지도부에는 누가 남는 것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제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니. 너무 궁금해. 저 너무 사견을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견만 해주세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사견이 제일 재밌어. 자, 김성원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제안을 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친한계도 안으려고 하는 의도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어렵죠. 이거 너무 어렵죠. 어려워. 김성원 의원을 시키려고 하는 게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친한계를 버리고 간다. 그래서 쇼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봐야지. 쇼다 아니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시장님. 너무 쉽게 해야죠. 자, 친한계 의원인 김성원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쇼다 아니다. OX 들어주십시오. 쇼다 아니다. 방송을 알아. 똑같은 의견 얘기 안 해. 쇼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이렇게 섭섭하겠지만은 침몰하는 난파선 아니에요. 난파선이 최근에
그 김무성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폭망이야. 그러니 뭐 이준석이 한동훈이 유승민이 할 거 없이 똘똘 뭉쳐서 좀 해. 또 이명박 대통령 또 명쾌하게 얘기하신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계속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장동혁 대표 분명히 약을 잘못 먹었다 늘 그러는데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부작용이 펜타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가든지 해야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정말 중국 가 있는 샤오미 들고서 셀카 찍는 대통령 생각하면 참 저분 운도 좋은 분이다. 알아서 이렇게 망가뜨려 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김병기보다는 저는 더 심각한 게 국민의힘의 지금 저 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원 의원이 전에 수재 뭐 나갔다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한 분은 그분도 푼수야. 내가 볼 때는 할 말 안 하면 구분 못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래도 삼선 의원이나 정도 됐으면은 이거를 받아야 될지 안 받을 정도의 기본 그 공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장동혁 씨야 당연히 어떻게 포용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받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왜 받아요 지금? 받으면 안 되죠. 지금 오늘 무슨 윤리위원회인가 뭐 보니까 네. 정말 점입 가경이더만. 위원장이 발표가 됐죠. 예. 아니 정말 도대체 무슨 당이 이런 당이 있나 싶은. 난 역대 저 민정당 때부터 민자당,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뭐 당명이 10개는 된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내부 분열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당을 망치는 이런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벌써 이제 내년 됐잖아요. 내년이 네. 올해 얼마 안 왔잖아요. 남았습니다. 얼마 안 5달입니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집권 여당은 실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일을 좀 이제 더 이상 이 말도 하기 싫습니다. 네. 입이 네. 아파요. 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네, 저는 X를 들었는데 예. 쇼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파도 없고 뭐 딱히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보수 통합의 입장에서 아마 김성원 의원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중진이에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거의 없는 수도권 중진이죠. 경기도 포천시 국회의원이고 3선을 지낸 인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김성원 의원을 조금 보아왔을 때 어느 당대표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좌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정치를 잘 이끌어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동혁 체제가 지금 뭐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하시긴 했어도 본인들은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내에서는 수도권 중진이라고 하는 김성원 의원을 아마 정책위 의장에 지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신다라고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게 본인의 의사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거는 그 정당의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장동혁하고 맞을까 했을 때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은 못하겠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장동혁 체제를 비판하면서 정책위 의장을 그만두기는 했으나 이제 많은 정가에서는 김도읍 의장이 그냥 그만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아마 부산시장을 나가기 위한 포석일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장 박현준 부산시장이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로 한 상황에서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 그냥 정책위 의장을 사퇴를 하고 부산시장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장동혁 체제의 김성원 의원 정책위의장의 권유를 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앞서서도 저희 시작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옮겨야겠다.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보니까 일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면 할애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텐데 도대체 용인과 새만금은 어떤 이슈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새만금을 옮겼을 때 장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파주시장님 LG 디스플레이 유치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뉴스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에 파주 부시장으로 임명직으로 있었고요. 10년 후에 민선으로 파주시장을 했어요. 10년 2번을 시장을 해봤는데 부시장 때 이제 대만으로 가려고 하던 LG 필립스를 파주로 오게 할 때 담당 부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돼서 들어와서 건물 짓고 할 때 시장을 했을 때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이 반도체 첨단 기업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인력하고 물, 전기 딱 세 가지를 표현하면 맞는데 저는 아무리 지방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시국에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용인서 지금 토지 보상 다 끝나고 일부는 공사 시작했어요. SK는 이 단계에서 갑자기 새만금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고서는 이거는 정략적인 발언치고는 너무 유치하고 저열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는 반도체가 주가 아니라 부입니다. 하지만 그 하는데도 그 당시에 파주 인구가 34만 명이었는데 25만 톤의 물을 써야 돼 하루에. 파주 인구가 쓰는 물보다 더 많아요. 공장 하나에 들어가는 물이. 그리고 그 물이 양질의 물이어야 돼요. 그냥 일반 그 안 좋은 물은 안 돼요. 우리 그 팔당에서 오는 물을 정제를 해서 다시 씁니다. 근데 지금 용인에 삼성하고 SK에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물 순도가 높아야 되냐면은 파주에 쓰는 것보다도 10배가 높아야 돼, 순도가. 그러니까 근데 거긴 다행히 팔당에서 별 멀지가 않아요. 용인하고 직접 나온 쪽이기 때문에. 그 물을 하고 그다음 전기도요. 잠깐 0.1초까지면은 분량이 저번에 삼성에서 5초 정전됐는데 600매덕이 날라갔어요, 돈이. 그 5초라는 정전 기간. 그러면은 5초 정전이 되면은 전력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발전기로 대체를 해야 돼. 그 타이밍 늦는다는 얘기예요. 첨단 소재는 산업에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해. 우리나라 전력이 그래도 알아주는 이유. 전 세계 전력은 다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이 퀄리티가 매우 상급이에요. 거의 세계 탑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인력은 또 뭐냐? 지금 쌤이 잘 아시지만은 지금 반도체라는 게 삼성 수원의 반도체, 그다음에 용인, 이천 이렇게 벨트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에 연구소라든가 좀 고급 인력 석박사 연구원들은 좀 죄송합니다 지방에를 안 가려 그러죠. 갔다가 다시 그만두고 오는 형편이잖아요. 그럼 근데 겨우 용인에서 힘들게 맞아요. 자리를 정부에서 잡았죠. 별로 안 도와줬는데 예. 삼성하고 SK에서 필요한 전기량이 원전 15개예요. 15기가 와트거든요. 어마어마한. 근데 작년 12월 달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재생에너지 말이야. 진행하는 말로 한 것 같아. 재생에너지 남쪽 지방에 많은데 좀 그거가 연관된 산업단지나 좀 해봐. 이걸 염두에도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말한 장관이 갑자기 용인 산단을 새만금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 쪽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다 또는 무슨 도지사 나오려고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용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삽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정부에서 모를 일이 없는데 해프닝이라고 난 믿고 싶고 정략적인 해프닝이다 일종의. 네. 그리고 이 김에 예. 이거를 이제 예. 쉽게 말하면 심한 고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기들 한다 해가지고 그 대신
안 되더라도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산 옛날에 정부에서 중앙 일할 때 예산 올리면은 5천만 원 될 거를 꼭 7,500 올립니다. 왜냐하면 깎일 걸 생각해서. 그러면 이거를 주장을 하다 보면 마치 옛날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가지고 한 명도 안 온 거랑 똑같거든요. 파주에 다 돼 있었는데 나눠 먹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은 평창으로 가고 태권도 공원은 무주로 갔어요. 다 망했잖아요. 힘들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굳이 이걸 떠드는 이유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우리 뭐 딴 거라도 줘야 되지 않나? 공항 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지. 말 택도 없다. 거기가 또 아시잖아요. 지금 잼버리 때 겪어보셔서 개판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을 지려면 파일 강탈을 하는데 그 돈이 4천억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요만한 진동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모르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예.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또 민주당 이게 특히 무슨 정략적인 판단은 뭐가 있었을까요? 지방선거를 앞둔 그렇죠. 표를 의식하는 지방선거 표를 의식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두 번째 정 안 되더라도 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다른 거라도 반도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냐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정부 입장에서 사실 지방 균형 발전 안 하겠다는 정부는 없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외쳐도. 왜냐하면 아무리 여건을 말했는데 공장에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단 한 번도. 이게 뭐냐면 그동안 30몇 년 동안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수도권 규제했는데 결론이 뭐냐. 인구가 수도권이 전국의 반을 넘었다. 다 이리 왔다. 결론이. 그게 뭐냐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퍼레 분리해서 해야 되거든요. 특장에 맞게. 했는데 안 되는 데다가 공장 지어놓고 단지 만들어 놓고서 20년 동안 빈 땅으로 있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새만금도 다른 용도로 써야지 택도 없는 거 해서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흥분하지. 아니 그, 왜냐면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근데 결국에 이런 이야기를 장관이 한다라는 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봐서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그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주에는 한전이 가 있고요. 전주에는 국민연금이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역 진주에는 활성화되지 LH가 않습니다. 있고. 그렇죠. 제가 가봤는데 예. 금요일만 되면 그렇죠. 버스가 20대씩 서 있어. 네. 그렇죠. 국민연금 그리고 전라도 그렇죠. 수도권 경상도 쪽 가는 버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억대 연봉을 준다 그래도 맞아. 전주를 안 가요. 왜냐? 거기서 애를 키울 수 없거든요. 네. 거기에 좋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받는다 그래도 내 애는 거기서 키우고 싶지 않다. 있겠죠. 전주 네. 시민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네. 그 사람들 기준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라도에 코스트코 이전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을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든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코스트코 이전이 무산됐어요. 전라도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표 한 번 얻어보겠다고 또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자격이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없고 그나마 이제 세종시가 가능했던 건 그 전부처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외교부나 국방부 빼고는 다 내려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프라들이 학교라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종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나머지 도시는 지금 거의 유령 도시나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이나 공기관의 인사들은 그 지역에 주말만 되면 서울로 와서 자기네들 가족들 보는 게 지금 일입니다. 여기 뉴스 보니까 안호영 의원이네요. 완주, 진안, 무주 참 산골인데 이분이 전북지사를 출마를 하네. 그러니까 이슈를 이걸 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너무 속 보인다 이거. 네.
이 반도체 클러스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반도체이고. 그러면요. 실제로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죠. 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뭐 대만의 경제력과 일본의 경제력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경제력이 반도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합쳐지면 우리가 뭐 패권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글도 읽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다는 반도체 산업마저 이 이재명 정권에서 또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 전 이거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라리 이거 할 때는 과거 이거를 처음 했던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선각자들 그런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때 맞아요. 그런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사는 거지. 그때 사실은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회장님이 노망했나 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시작한 게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삼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한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죠. 그런 선각자들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1억 돈 받고 또 뭐 미국으로 도망가고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 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뭐로? 애플, 테슬라, 스페이스X를 한국으로 유치해라. 가끔 보면은 웃으라고 선생님. 아니 가끔 또 보면은 진지해. 근데 진짜 그럴 아니, 근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진지해. 저건 진지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왜냐면 완전 마두로도 나이키를 입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지해. 뭐 갑자기 민주당도 밑도 끝도 충분히 얘기를 가능하다. 하니까 아니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주장이다 이거죠. 적응하기 힘드네요. 그 정도 수준의 맞는 주장이다.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예. 안호영이 내란 종식 위해서 용인 삼성전자를 호남으로 옮기라고. 아니 내란 종식이랑 반도체랑 아니, 무슨 네. 상관이냐고요. 정말 난 이런 그러니까 발상이 내란 종식을 하려면 애플이랑 테슬라 한국을 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 정치를 해. 꼭 그런 생각 하세요. 그런 생각 하시라고. 정치가 후지다는 것을 너무 인정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두 분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나라 걱정하면서 오늘 밤도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권현서 센터장님 좀 화를 이렇게 푸셔야 오늘 꿀잠 잘 것 같은데 네. 자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진짜 혈압이 이만큼 올라가죠. 한번 제가 약 좀 갖고 올게요. 네. 밤에 푹 잘 수 있는 거.